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이 극악하게 안 좋았는데 다들 무사히 별탈 없이 마무리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시장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고 오늘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내일의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종합주가지수 분봉입니다. 분봉인데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3.5%, 코스닥이 4.7%. 요 근래에서 코스닥이 4.7%까지 밀린 거는 정말 좀 보기 드물었는데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마이너스 1%대인가 아마 그렇게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 2% 떨어질 때 여기서 차라리 일찍 떨어진 건 좋은데 5장에 끌어올려 주지 못하면 아마 안 좋은 모습까지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아침장에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운동하고 와보니까 지수는 하염없이 내려가 있더군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그렇다고 영 뭐 죽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시장 종목들은 움직여 주었습니다만은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량주나 중장기주들 그런 애들은 오늘 상당히 타격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20% 30% 떨어지고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몇몇 종목 빼고는 대부분 다 전체적으로 파랗게 물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안 좋죠.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자, 일봉을 한번 볼까요? 일봉을 안 보면 더 느낌이 좀 확실하게 오는데 완전히 전저점을 이렇게 완전히 깨고 내려와 버렸죠. 아예 출발부터가 전저점부터 출발이 돼 버렸으니까요. 아예 위로 조금이라도 쳐 올려 가려는 어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루 종일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었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2504 이제 2500선이 이제 깨지는 아마 뭐 내일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태하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렸던 정말 이 지점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2450 그리고 심하면은 2260까지도 뭐 볼 수 있다라고 한 그 이야기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우량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러모로 조금 아픈 시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판단을 잘 하셔서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장의 강자들 한번 둘러보고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을 전일 올렸던 유튜브 내일 승부조 10선을 위주로 어제는 전체 공개로 올렸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도움이 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올려보았는데 위주로 같이 좀 둘러보고 그리고 상하모 멤버들도 매매한 것들 다시 둘러보기 해보면서 또 공부할 것은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나갔던 미션 종목들은 좀 이런 식으로 꾸며져 나갔죠. 꾸며져 나갔는데 자, 노트스가 뭐 새로 거래 정지 해제가 되니까 당연히 봐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저것 싫은 분들은 노트스를 보는 것이 좋겠지만은 아주 뭐 배포가 크신 분들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 정지가 풀린 중에 한번 보자, 의미 있게 보자는 뜻이었고 에코캡도 같이 붙여서 보자. 에코캡은 무전 권리락이니까 오늘 에코캡은 모습이 좋았죠. 생각보다 나름대로 가진 어떤 뭐 재료가 있었는지 무전 권리락 재료라기보다는 뭐 다른 것도 조금 섞여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근데 상당히 아침부터 상한가를 쳐주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근데 하루 종일 애를 먹였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상한가를 마무리는 지어줬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에코캡 공략하신 분들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쌍방울 광림은 일요일에 나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에 시장을 받아줄까 라는 관점으로 보았는데 오늘 반등은 잠시 줬죠. 쌍방울 같은 것은 보신 분들은 오늘 나쁘지 않아서 시가가 마이너스 4%대 출발했으니까 고가가 7.6%니까 뭐 시가에 한번 승부를 보신 분들은 나쁘지 않았고, 뭐 굳이 뭐 시가 아니더라도 보합 돌파시험 들어가도 7% 정도 수익을 모을 수 있는 구조였으니까 10에서 7% 정도 나오는 구조였으니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 쪽하고 AP 쪽은 뭐 그렇게 관심을 받아주지는 못했고, 오늘 대성일텍과 라닉스가 조금 생각 밖이었는데, 뭐 트랙스가 아침에 14%를 띄우고 바로 상한가로 이제 직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성일텍과 라닉스는 좀 따라가 주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쉬웠다. 그래도 대성일텍을 좀 따라가려고 노력은 한 표시는 났죠. 오늘 4% 출발에 13%까지 갔으니까 모트레스를 보고 대성일텍을 보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낫지 않았나 싶어요. 깨끗한 나라 올비스는 그렇게 관심을 이슈는 받아주지 못할 것 같았고, 오늘의 방점은 요 신송홀딩스와 고려산 쪽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할 때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데, 신송홀딩스가 아침에 시가 9%를 뛰어가 좀 멈칫멈칫했어요. 가지를 못하고 멈칫멈칫했거든요. 도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꼬리를 보면 여기 만배원까지 밀리고 막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리를 한번 손을 댔다가 빨리 신송을 9%대로 공략을 진행을 빨리 해버렸는데, 나름 선택을 빨리 잘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송은 또 상한가를 또 유지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한 6% 정도 수익을 안고 또 보유는 중입니다만은, 얘네들이 한번 이제 다시 살아남으로 해서 다른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예를 들면 샘표를 끌고 가게 되고 같이, 그리고 현대사료나 한일사료도 27%까지 갔죠. 한일사료나 다른 종목들도 고려산업까지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대주산업이나 뭐 이런 쪽 애들은, 한탑이나 이런 쪽 애들은 그렇게 받아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이런 다방면의 종목들을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MI텍이 상한가를 유지를 해주는데, 매각 재료로 인해서 상한가를 유지를 해주었는데, 조금 재료가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같이 붙여놓고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MI텍이 오늘 비록 상한가는 유지는 못해줬지만은 오늘 아침에 일찍 그래도 제법 올라갔었죠. 시가가 11%에서 27%까지 갔으니까. 자, 그러면 시너지는 어떻게 됐을까? 시너지는 봅시다. 3% 출발해 가지고 22%까지 올라갔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을 보셨던 상은 없겠지만 추종 매매 하시는 분들이 더 쏙 편하게 수익을 챙기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너지도 오늘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둘이도. 캠시스하고 이제 퓨런티가 조금 아쉬웠죠. 사실은 아침에 동시효과 흐름이나 이런 쪽으로 볼 때는 캠시스 쪽이 굉장한 물량이 많이 몰렸거든요. 근데 시가가 11.8%를 때가 좀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6.8% 한 5% 뛰기밖에 못 준 거거든요. 그래서 캠시스가 좀 오늘 좀 아쉬운 종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공구맥과 스맥이 오늘 또 뭐 역시 나쁜 모습은 아니었죠. 뒤에서는 뭐 크게 모습이 다시 죽어버렸지만 아침에 상당한 폭의 흐름을 잡아주면서 올라가 줬습니다. 시가가 부합이었거든요. 좋았죠. 고가가 19%니까. 물론 밀렸을 때도 마이너스 3%까지 밀렸습니다만은 다시 돌파할 때 밀렸다가 다시 돌파, 이 부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돌파할 때만 들어가서도 충분하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였죠. 그래서 공구도 오늘 나름대로 방송만에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다 일일이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옆에 귀로만 듣고 있다가 해도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스맥도 마찬가지였고요. 스맥도 시가 4% 뛰어가지고 조금 밀렸다가 마이너스 10%가 밀렸다가 다시 상승해서 20%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고 있다가 다시 보합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어느 종목이든지 여러 개를 막 널뛰기 매매를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종목을 한두 종목을 딱 골랐으면 그 두 종목의 아래 위를 잘 추적을 하고 잘 보고 있으면 반드시 자기가 가져갈 먹거리는 챙겨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항상 매매하실 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주는 종목들은 오늘 역시 뭐 큰 반등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은 좀 심하게 좀 많이 떨어져 주면 받아줄 텐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후에 또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심하게 떨어져 주면 좀 받아줄 텐데 그 점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오늘 전일에 나왔던 성부주 중에서는 그래도 에코갭이 상한가를 가지고 그리고 신성홀딩스가 상한가를 가주는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수익으로 봐도 에코갭도 좋았고 신성홀딩스도 좋고 고래산업 추종 매매 하신 분들도 좋았을 거고 시너지 이노 뭐 이런 것도 공구먼 스맥 이런 것들도 오늘 수익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즉 오늘 같이 급락폭 시장에 있어서 다른 종목들 벌하게 있는 시장에서 이렇게 상한가도 나오고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오늘 급등주 시장하고 일반 시장은 좀 많이 차이가 났죠. 자, 상한문 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장 마감쯤 되어가지고 제가 한번 종목 체크를 해보니까 좀 아직도 개념을 못 잡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좀 한마디 드릴게요. 자, 먼저 노트스를 한번 봅시다. 자, 노트스는 우리가 데이팀들이 오늘 이제 데이팀들하고 상팀하고 오늘 다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상팀은 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150%, 데이팀은 이제 그 뒷날에 여기서 공략해서 여기까지 120%, 상팀은 150%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나왔는데 제가 플러스 8%대인가 막 몇 프로대 위에서 이렇게 아침에 막 놀고 있을 때 이 정도 돼서 막 놀고 있을 때 제가 제시한 단가가 얼마를 제시했냐면 3만원을 제시했죠. 3만원을 제시했죠. 그래서 풀팀만 코어 트레이딩 팀만 진행을 시켰는데 한참 걸렸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아침에 막 반등도 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리고 3만대가 지금 이제 이 정도 아닙니까? 3만대를 이제 깨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돌파할 때 진입을 다시 했다면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는 8, 9% 수익이 나온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장 마감쯤 돼서 와서 보니까 아직도 그 3만원에 그 진입을 해가지고 이 정도 돼서 가지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막 체크를 해보니까.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익을 여기 들어가서 7, 8% 수익을 준 종목인데 이 종목이 설령 여기서 수익을 안 챙겼더라고 다시 이 정도에 와갖고 3만원을 깨고 내려오면 당연히 본절은 해줘야 되겠죠.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수익권을 주고 내려오는 종목은 절대 손대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좀 천천히 봐도 되니까 말이죠. 그런 점을 잊지 마시고 오늘 넥슨 게임즈 같은 것도 마이너스 20%까지 막 떨어졌는데 오늘 참 떨어진 종목들이 참 많네요. 전체적으로 오늘 청당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은데 상매매 하신 분들은 오늘 뭐 20% 정도까지 수익이 났으면 아마 저희들이 따로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팀들만 정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들어간 시점이 14,000원이었죠. 14,000원.
이 지점이었죠. 이 지점. 14,000원에 아침에 한번 23% 찍혀주고 내려오는 거 눌림목에서 잡아서 다시 15%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아침에 제가 종목이 많지가 않고 오늘 종목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종목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리딩을 하기에는 상당히 바쁜, 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어서 아침에 타이밍을 놓친 건 조금 아쉬웠어요. 아쉬웠는데 뒷타임에 그래도 들어가서 이 정도 수익을 먹은 것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점은 아마 사무데이 팀들은 잘 하신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송홀딩스는 코어 팀만 진행했는데 헐에서 잡고 들어갔죠. 우리가 17,000원이었죠. 여기가 15,000원이었으니까 시가 근처죠. 시가 근처에서 잠시 딱 돌파하는 이 시점, 이 시점에 우리가 승부를 걸었죠. 밀렸다가 올라오는 시점, 밀릴 때는 제가 신호를 안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밀렸다가 올라오는 시점에서 이제 신호였는데,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승부를 한번 봤죠. 이런 건 오늘 참 깔끔한 수익이고 또 깔끔하게 잘 보유를 한 종목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데, 샘표를 같이 일찍 붙이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어요. 고래가 뒤에 따라왔거든요. 고래가 뒤에 따라왔는데 잘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한일사료가 따라가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으로 한일사료가 막 치킨 올리시고 가니까 고래가 따라가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다 보니까 힘이 좀 약했죠. 그래도 고려를 하셨다면 나름대로 수익은 볼 수 있는 구조는 맞았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신은 우 같은 종목 오늘 점상을 유지를 해줬죠. 단일가가 돼서 이것은 트레이딩 개념의 종목으로는 하긴 그래요. 신송홀딩스가 상한가 해주고 샘표가 상한가를 유지해주고 모트렉스 또한 상당히 우리한테는 좋은 종목이죠. 전일에 상한가를 가지고 우리가 보유를 해왔지 않습니까? 아침에 시가를 14% 뛰어갔으니까 20% 돌파돼 우리 절반 챙기고 먹고 나머지 절반 승부를 보자. 상한가로 바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깔끔했다. 봉 하나로 딱 끝나는 이런 것, 봉 하나로 딱 끝나는 이런 것이 참 좋거든요.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버킷 같은 것은 좀 아쉬웠어요. 제가 버킷을 조금 눌림을 줄 때 한번 잡고 들어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신호를 드렸는데 눌림은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눌림 안 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상팀들만 상한가에서 보유를 했는데, 조금 제가 18%대가 19대 그 보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제가 한 번 더 승부를 걸까 이게 마음을 좀 먹고 있었는데, 종목들이 여러 개가 막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좀 난잡해서 놔뒀는데 상한가를 이제 좀 아쉽죠. 쇼박스가 따라가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점은 조금 아쉬웠다고 봐요. 그래서 올 전체적으로 시장이 새로운 약간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은 날이었죠. 신송홀딩스 같은 애가 상한가를 가고 샘표 같은 애들이 따라가지고 버킷 스튜디오 같이 예전에 있는 애들이 다시 상한가를 가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분위기의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강한 하루였어요. 시장이 막 어글어글 하니까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많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하루 중에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 하더라도 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중장기 투자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같은 단기 트레이딩, 급등주 트레이딩, 당일 트레이딩 하는 우리들은 상당히 이렇게 변동이 있는 이런 시장이 우리한테는 더 기회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쫄지 말고 승부를 걸 때는 반드시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잘 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올렸지 않나 싶어요. 자, 문제는 이 지수의 흐름이 과연 오늘 단발상으로 끝날 것이냐가 문제인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좀 힘들다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철저하게, 보다 더 타이트하게, 보다 더 짧은 시간에 마무리를 짓는 매매를 올 한해는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측성 매매 그리고 재료성 매매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장 흐름인데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 스스로의 트레이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또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 밥그릇만 잘 지킨다, 내 밥그릇만 잘 지킨다는 마인드로 자기가 골라놓은 종목, 자기가 하고 싶은 트레이딩에 압축을 해서 운용을 해 나가시면 아마 큰 탈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들은 저녁에 또 내일 승부조들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고, 상호 멤버들은 오늘 저희들 보유한 종목 신성홀딩스, 모터렉스, 버킷 세 종목을 일단 보유를 하고 넘어왔는데, 또 내일 다른 종목과 연결을 해서 또 승부 볼 것은 또 보도록 하죠. 하루하루 따박따박 똑똑한 매매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